안녕하세요. 광주 북구청 정보화 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글 문서 작성 과정 12일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문서 제목을 꾸미는 걸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글맵시를 활용해서 문서 제목을 만드는 법, 두 번째로는 글 상자를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제목을 넣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표를 활용해서 문서 제목을 꾸미는 걸 배워봤는데요. 또 다른 방법의 표를 이용해서 문서를 꾸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되셨으면 우선 글맵시라는 걸 배우실 건데요. 글맵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력 탭을 클릭하십니다. 입력 탭. 그래서 우리가 입력 탭에서 그림은 배우셨고요. 그리고 표도 배우셨거든요. 나머지 기능은 아직 제대로 안 배우셨죠. 그 중에 네 번째 있는 글맵시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건데 이번에는 글맵시에 여기 그림 아이콘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목록 버튼이 있습니다. 글맵시 아래쪽에 있는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의 워드아트처럼 어떤 모양의 형태의 글맵시를 쓸 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네 번째 줄 제일 앞에 있는 자주색 그라데이션 회색 그림자 직사각형 모양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글맵시 만들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가 됐든 어떤 문서가 됐든 표지의 타이틀로 쓸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목이 있으시면 입력을 하는데 우리는 북구청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화 교육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화 교육. 우선 띄어쓰기는 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붙여서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설정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글맵시에서 봤던 유사한 모양의 글씨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입력 탭에서 작성을 하셨는데 글맵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도구 탭의 오른쪽 끝에가 글맵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글맵시라는 메뉴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나타나고요. 글맵시가 없는 다른 쪽을 클릭해버리면 그쪽 메뉴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글맵시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위치를 한번 시켜줘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모서리를 가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직접 나는 정확하게 센치를 줘서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다 하시면 화면 상단에 보시면 크기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의 크기를 100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100. 10cm. 그 다음에 세로의 크기는 25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누군가 바꾸지 못하게 하시려면 보시면 크기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크기 조정을 클릭하시면 더 이상 크기를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조절점에가 사선이 그어져 버려서 우리가 사이즈를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는 바꾸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위치를 나는 여기 좌우에 중앙에다 놓고 싶다 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배울 때 표의 특성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속성 들어가기 위해서는 프로퍼티의 P를 누르셨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프로퍼티의 P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크기 고정했던 거 체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본문과 배치도 우리 배우셨죠? 그림 집어넣으실 때 첫 번째 게 어울림, 자리 차지, 그리고 글 앞으로, 글 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는
자리 차지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우에 다른 내용을 올 수 없는 거죠. 상하에는 다른 내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단의 왼쪽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수치가 써져 있을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단의 왼쪽 부분을 클릭하시고 가운데를 클릭해 줘 보세요. 그럼 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도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엔 종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종이. 그리고 위를 클릭하시면 다시 기준이 0이 될 거예요. 0이 될 건데 여기를 하셔서 기준을 100을 한번 줘보세요. 단의 가운데 0, 종이의 위 100을 줬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배치는 자리 차지를 줬어요. 되셨으면 설정 클릭하시고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100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종이의 위에서부터 10cm만큼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글씨가 위치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의 가운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엔터키를 치게 되면 한 문단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 문단의 정가운데 이 글씨가 와주라 이런 소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셨어도 드래그 하시면 위치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셔서 위치 변경은 가능하신데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가 있다. 그럼 P를 누르셔서 여러분들 위 제가 세팅했는데 이번에는 50으로 수정 한번 해볼게요. 50 이거 설정을 하게 되면 위에서 5cm 떨어진 자리에 이 글씨가 정확하게 위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속성 바꾸는 방법 P 눌러서 우리가 크기도 물론 바꾸시려면 체크 플러스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본문과 배치 그리고 이 글맵시가 위치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일단 설정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P를 눌렀던 것이 여기 보시면 글맵시 속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 속성이 있듯이 똑같이 있습니다. 다시 눌러서 보시면 P 누른 거하고 동일하게 뜨는데 우리는 기본에서 했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 광주광역시 한 칸 띄고 북구 한 칸 띄고 정보하기 올려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 글맵시 탭을 누르셔야 됩니다. 글맵시 탭을 누르시면 우리가 썼던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클릭하셔서 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북구 한 칸 띄고 정보화 교육을 써라. 그리고 설정 누르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맵시를 만드실 때 나는 이런 색깔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야를 세팅을 하셨지만 여기 목록 버튼 누르시고 다른 색깔 톤에 갖다 놓으시면 바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갖다 대시면 바로바로 수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구청 같은 경우는 관공서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는 푸른색 계열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로 세팅을 했는데 나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두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있는 걸로 세팅을 한번 했더니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고 나서 봤더니 다른 건 괜찮은데 그림자가 너무 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모양이 좀 좋지 않네 하는 느낌이 드시면 P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바꾸실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그림자를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자 모양의 목록 버튼을 누르시면 그림자 없음을 지정해 버리시면 그림자가 바로 빠져버립니다. 다시 그림자 모양 누르셔서 다른 그림자 색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는 하늘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버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 설정 누르시면 들어가셔서 여기서 그림자를 변경하실 수도 있으시고 일단 취소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속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림자의 위치를 조절하는 4가지 종류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그림자를 위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들 왼쪽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클릭하면서 봐보세요. 그림자가 옮겨지는 거 보이신가요? 이렇게 위로 가는 버튼도 한번 눌러 보실까요? 글씨하고 살짝 겹쳐져서 글씨에 입체감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림자 느낌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조정하시면 상당히 양이 한꺼번에 많이 조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P를 한번 다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P를 누르고 나셔서 여러분들이 글맵시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글맵시 우리가 조금 전에 글씨를 띄어쓰기 할 때 썼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를 위치를 조정하는 게 있으시고 여기에서 직접 숫자를 쓰셔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숫자를 쓰셔서 직접 여러분들 X에다가 숫자 3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Y도 숫자 3을 한번 넣어봐 주세요. 그리고 설정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림자가 요 정도 3%를 줬더니 요 정도 다시 P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즉 왼쪽으로도 옮기면서 그림자의 위치를 위쪽으로도 옮기겠다를 바로 세팅이 가능하시거든요. 이걸 한번 또 한번 클릭해 주셔서 11을 한번 줘보세요. X하고 Y의 위치를 11 그리고 설정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더 달라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자기가 조정을 하고 싶으시면 P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이쪽에서 조정 가능하십니다. 글맵시 탭을 이용하셔서 그런데 나는 글씨가 단조롭게 반듯하게 있어서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 하실 때는 위에 보시면 글맵시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글맵시 모양 이것도 물론 P 누르고 들어가셔도 있어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직사각형 모양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가셔서 갈매기형 수장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꺾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육각형을 누르면 가운데는 좀 크게 되고요. 양쪽은 좀 작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다시 P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P, 속성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보시면 글맵시 모양이 여기도 있습니다. 누르시면 아까 본 거랑 똑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여기에서도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다른 모양 이번엔 해볼까요? 저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 리본 사각형 클릭 그리고 설정 그랬더니 이런 모양으로 다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P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색상을 바꿔볼 건데 위에서 하실 때는 글맵시 채우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채우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채우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라데이션의 시작색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파란색이고요. 끝색은 지금 보시면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목록 버튼 누르면 그라데이션이 이미 만들어진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출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일출 그리고 설정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해 뜨는 것처럼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갔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이쪽 글맵시 채우기로 가보겠습니다. 글맵시 채우기를 갔더니 여기는 첫 번째 테마색이고요. 두 번째는 팔레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테마색일 때 아무 색이나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단색으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시 글맵시를 누르셔서 스포이드를 누르면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을 찝어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 두 번째 팔레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세 번째 스펙트럼을 누르면 이렇게 근데 제일 밑에 보시면 다른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갔던 데를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색깔을 변경하실 때 이쪽을 누르시기보다는 그냥 바로 P 눌러서 거의 다 바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P를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시 그라데이션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그라데이션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물안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안개를 클릭했더니 시작색이 지금 파란색이고요. 끝색이 흰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설정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흰색이 생겨서 뿌연색으로 물안개 같은 색깔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너무 안 보인다 싶을 때는 다시 P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가보세요. 선. 글씨를 옅은 색을 했더니 너무 안 보인다 하실 때는 선을 가셔서 색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으면 선택을 하는데 저는 그냥 파란색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종류를 클릭해서 그냥 실선을 선택했습니다. 굵기는 지금 0.01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일단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가늘게 파란색 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선 굵기가 너무 굵지 않은 것 같아 하시면 다시 P를 누르시면 다시 들어가 주죠. 굵기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바로 1mm가 돼버립니다.
근데 1mm는 너무 굵거든요. 제가 0.3mm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0.3mm 설정 누르면 조금 더 굵은 글씨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림자 색이 좀 안 어울린 것 같다 그러시면 다시 P를 누르셔서 어디를 가셔서 글맵시 탭을 가셔서 그림자 색상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한번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 눌렀더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글씨가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에 표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어떤 제목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제목 부분을 만든다거나 할 때 글맵시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성한 문서를 먼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빈 문서로 나오는 이유가 얘는 글맵시라는 객체이지 글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에 글씨를 쓴 적이 없으세요. 그럴 때는 빈 문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키보드로 문서의 제목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보화라고 그냥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을 정보화 그리고 저장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맵시를 통해서 타이틀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 하단에다는 이 문서를 작성한 주체를 한번 넣어주려고 그래요. 광주 북구청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글씨를 쓰고자 하시면 결국은 엔터키를 이렇게 치셔가지고 거기를 가신 다음에 글씨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얘도 엔터키 안 치고 원하는 위치를 잡았듯이 여기에다도 글씨를 쓰는데 그냥 내가 위치를 잡아서 쓰시고자 하시면 입력 탭을 클릭하시면 왼쪽에가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타나는데 도형의 제일 첫 번째가 가로 글상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로 글상자가 있습니다. 글씨를 가로 방향으로 써줄 때는 가로 글상자, 세로로 내가 수직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세로 글상자입니다. 여러분은 가로 글상자를 클릭하시고 오셔서 아래쪽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대충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광주 광역시 북구청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는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얘는 표가 아니고 글상자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F5번 키는 안 되십니다. 따닥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글씨체는 조금 굵은 걸로 한컴 윤고딕 25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 좀 굵은 걸로 됐고요. 글씨 크기는 여러분들이 24포인트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아서 두 줄처럼 되는 거고요. 사이즈를 처음에 좀 크게 그리신 분들은 한 줄로 나올 거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글씨체와 글씨 크기 바꿨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얘도 하나의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의 테두리 부분을 클릭하시고 P를 한번 똑같이 눌러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글맵시하고 비슷한 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비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줘보시냐면 80을 줘보도록 하겠고요. 높이는 2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 80, 높이 20 그리고 설정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설정 클릭 그러면 이제 한 줄에 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나는 이거의 위치를 내가 정확히 밑에서 5cm 되는 지점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가로의 정중앙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글맵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P를 누르시고 종이의 가운데를 하셔도 돼요. 단의 가운데, 문단의 가운데 다 같습니다. 종이의 가운데 하시고 종이의 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래를 눌러주신 다음에 5cm 되는 지점이면 50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종이의 가운데, 종이의 아래 50. 그러면 종이 아래쪽에서부터 5cm 되는 지점에 이게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종이가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5cm 되는 지점에 정확히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의 가로의 정중앙에가 이게 위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나는 이걸 좀 더 장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글상자를 고칠 수 있도록 도형하고 나타나고요. 도형하고 나타나고요. 바깥쪽을 눌러버리시면 또 없어요. 근데 이 개체를 클릭하시면 도형하고 나타나서 여기에서 도형 윤곽선, 도형 채우기, 뭐 음영 이런 거 이용하셔서 바꾸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를 누르시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크기를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러면 크기 고정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가셔서 나는 이거 박스를 좀 둘러주고 싶다 또는 빼고 싶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둥근 모양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둥근 모양. 그리고 나서 여기 선색은 제가 좀 진한 회색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검정색에서 살짝 톤 다운된 걸로. 그리고 설정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돼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 두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선의 종류가 또 마음에 안 들어. P 누르시고 가시면 여기에 선의 굵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류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의 종류 조절하시고 제가 밑에서 세 번째 얇고 굵은 이중선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굵기가 1.50으로 바뀌었어요.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P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가셔서 면색입니다. 면색. 이번에 아주 옅은 회색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채우기를 가서 목록 버튼 눌렀고요. 면색입니다. 무늬색 아니고 아주 옅은 회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설정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이 뭐 이걸 글상자를 써서 그리시나요?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글씨를 쓰신다고 하게 되면 엔터키를 막 쳐서 작성을 하시면 글씨 위치를 조절할 때 엔터키를 막 지우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글씨라기보다는 하나의 개체입니다. 개체. 개체를 통째로 여러분들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가능하시고 정확한 위치를 잡으시려면 P를 눌러서 기본을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운데도 약간 어긋났잖아요. 0 주고 아래에 나는 5cm 되는 지점에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여배 캡션은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시고 선 해봤고요. 채우기 해봤고요. 그리고 글상자를 들어가시면 안쪽 여배 여기가 글씨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세팅하실 수 있고 이 상자 자체에 그림자 효과를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림자 효과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만드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표를 이용해서 표지의 타이틀이 아니라 내용의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를 가기 위해서 엔터키를 막 이렇게 쳐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러지 마시고 보기 탭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조판부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든 글맵시는 여기에 있지만 글맵시의 조판부는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글상자, 가로 글상자는 이름이 사각형이라고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커서가 이 두 개의 조판보의 끝에 커서를 놓으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커서가 옮겨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엔터 키를 치면은요, 문단이 나눠지고요. 컨트롤 엔터 키를 치시면 페이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조판보의 체크를 다시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글 문서 작성에 관해서 교환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 타이틀을 우리가 주실 때 표를 이용해서 한번 줘보실 거예요. 타이틀을 만드실 때 입력 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표 윗부분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수는 1을 주시고요. 칸수는 3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줄수는 1, 칸수는 3.
단에 맞춤 자동 글자처럼 지급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3 단에 맞춤 자동 글자처럼 지급에 체크 만들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 줄 3칸짜리 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F5번키를 3번 누르시고 우리가 표에서 선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쓰셨던 게 L이었어요. 단축키가 L 한번 눌러주시고요. 선 종류를 누르셔서 제일 위에 있는 선 없음을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셨으면 선 종류에 없음을 선택하셨으면 여기에 모두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선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설정. 그리고 나서 보시면 선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바깥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빨간 선이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세요. 얘는 보기 탭에 투명선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보이고요. 투명선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 탭에 투명선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문서를 작업할 때 편하십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F5번키 누르셔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좀 사이즈를 키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칸을 좀 줄여서 이만하게 줄여서 여기다 번호를 써줄 칸을 만들 거 1번하고 들어가는 칸을 만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칸을 줄이실 때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화살표 키를 쭉쭉쭉쭉 누르셔서 눈대중으로 보셔서 나는 정사각형 모양 정도가 됐어 할 때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으로 옮기시고 이번에는 여기는 좀 키우고요. 여기는 줄이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사이즈를 쪼쪼쪼쪼 최소한으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아니고 더 줄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글씨 크기를 줄이셔야지 같이 더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 크기를 쭉쭉쭉쭉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lt 키 누르고 줄이시면 더 줄어드나요? 안 줄어드나요? 안 줄여주시는 분 계시죠? 여기서 분명히 글씨 크기도 줄였는데 안 줄여주네.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P라는 속성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캡션이 있고요. 표가 있고요. 셀이 있는데 이 중에 표 탭을 클릭하시면 이 여백 때문에 더 이상 사이즈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아래쪽은 그대로 둘게요. 그래서 왼쪽 여백을 여러분들이 그냥 0을 줘보겠습니다. 오른쪽 여백도 0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설정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으면 이 칸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졌을 때 Alt 키 누르고 한번 줄여보세요. 그럼 굉장히 얇게 줄이는 게 가능하세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칸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번호를 매겨서 문서 작성하려고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써주시고요. 세 번째 칸에다가 한글 문서 작성 과정이라고 쓰겠습니다. 한글 문서 작성 과정. F5번 키를 3번 눌러주시고 글꼴을 좀 바꾸겠습니다. 글꼴을 선택하셔서 한 컴 도둠 보이실까요? 한 컴 도둠 해주시고요. 글씨 크기는 20포인트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여기는 안 줘야 되니까 첫 번째 칸만 클릭하셔서 가운데 정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 안에가 글씨가 써져 있는 상태예요. 1번에 커서 놓으시고 F5번 키 여기에 색깔을 주려고 합니다. 색깔을 주시려면 우리가 컬러에 C를 누르자 그랬잖아요. C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을 클릭하셔서 면색을 짙은 파란색 계열 권색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죠. 좀 진한 파란색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정 색상 들어갔죠? 대신에 글자가 잘 안 보이세요. 이럴 때는 글씨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흰색이 잘 안 보인다 하시면 여러분들 기본을 누르시면 흰색이 보이세요. 흰색.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표가 아니라 무슨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고 숫자가 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실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한글 문서 작성 과정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F5 누르셔서 L을 한번 눌러줘 보시기 바랍니다. L. 그리고 선 종류를 누르셔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색깔을 누르셔서 이번에는 스포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드. 색 골라내기. 여기에 있는 색깔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클릭.
그리고 나서 여기 바깥쪽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바깥쪽을 클릭하시고 설정, 그리고 나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테두리 박스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테두리 박스에 지금 글씨가 너무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스페이스바를 한번 이렇게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글씨색도 같은 색깔로 바꿀 거예요. 드래그 하시고 글자색 클릭하셔도 마찬가지로 스포이드 색 골라내기 클릭, 그리고 이쪽에 오셔서 면색 클릭 하시면 표가 아닌데 우리가 제목을 꼭 이런 형태로 만들어낸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신 분들은 그냥 표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뭐 도형을 2개 그려서 이렇게 제목을 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혹시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드시면 우리 표 크기 조절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F5번 키 누르셔서 Alt 키 누르시고 왼쪽 화살표 키 컨트롤 키 누르시고 왼쪽 화살표 키 눌러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나는 한글 문서 작성 다 배웠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배워서 2번을 다음 페이지에 만들고 싶다 하시면 얘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 개체가 복사가 됐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컨트롤 엔터, 그러면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이동이 됐습니다. 컨트롤 V, 그리고 얘를 몇으로 수정하시고 2로 수정하시고 프리젠테이션 작성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하고 동일하게, 근데 제가 글씨체가 약간 풀렸던 것 같아요. 컨트롤 Z 다시 눌러볼게요. 제가 지우면서 이쪽은 글씨 색깔이 제대로 지정이 안 된 데라 뒷글자만 지우고요. 제가 프리젠테이션 작성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글씨 색깔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한자를 지우면 똑같은 글씨 모양으로 이렇게 써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이용해서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표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드는 기능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완성해 놓은 거 보이신가요? 이거하고 동일한 걸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혼자서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제 걸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 나는 이거 혼자서 하기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표예요. 근데 제가 투명선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도 한 줄짜리 표잖아요. 근데 칸이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7칸으로. 한 줄 7칸으로 구성된 표예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탭을 클릭하셔서 표를 윗부분을 클릭하십니다. 줄개수는 1, 칸개수는 7입니다. 7. 단에 맞춤 자동 일단 글자처럼 취급하셔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시면 일단 F5번 키를 3번 눌러서 전부 다 선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없애실 때는 L입니다. L 누르시고 선 종류를 투명선 없음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모두를 선택하시면 선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께를 좀 키우셔야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가는 화살표기를 좀 눌러주시고요. 1번하고 반가로 1이 들어갈 자리를 세팅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이 굉장히 줄어드셔야 되거든요. 일일이 세팅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드래그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P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P를 누르시면 여기에 안여백 지정이라고 있어요. 제가 안여백이 작아야지 이걸 조그만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때는 글씨의 크기를 줄여야지 높이를 아주 얇게 바꿀 수 있는데 폭을 조정하실 때는 안여백이 관건이기 때문에 안여백에 체크를 하시고 안여백을 제가 0으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게 셀에 안여백을 적용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마지막 칸은 조정이 안 되고 우리가 선택했던 셀의 안여백이 바뀌시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셀 크기 조정해 보시면
너비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가늘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1mm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손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비를 1mm 그리고 설정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 줄어버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가 자기가 쓸 만큼 컨트롤 키 눌러서 키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위치를 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좀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안 옮겨지잖아요. 얘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P를 누르시고 여기 기본 탭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마우스로 얼마든지 이렇게 옮기시는 게 가능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여기 첫 번째 칸의 사이즈를 살짝 앞에 거하고 맞춰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것도 살짝 키워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이라고 쓸 건데요. 여러분 1번 하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한글로 문서 꾸미기 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글씨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F5번 키 3번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글꼴을 그냥 평범한 글꼴인 한 컴 도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를 한번 키워볼 테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글씨 크기를 키워도 보시면 이 가로폭은 달라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로폭은 글씨 크기를 키우면 아주 얇게 만들었더라도 같이 커져 버리거든요. 가로폭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15포인트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5포인트 정도. 여기 2번은 클릭하셔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면 가운데로 가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칸의 색상을 바꾸시려면 C를 누르시면 되죠. C. 그래서 색을 가셔서 제가 블루 계열을 조금 전에 줬는데 이번엔 붉은 계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목록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붉은 계열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들 선택을 하시면 붉은 계열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빛을 누르면 이런 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봄을 한번 누르시면 뭐 이런 색이 나오고요. 아니 여기에 도저히 마음에 든 게 없다 하시면 여기에서 팔레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팔레트를. 저는 핑크 계열 하려고요. 여기 좀 진한 핑크색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눌렀더니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 한 칸은 건너뛰고 그 다음 칸을 가서 다시 C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색을 가서 면색 눌러주고요. 팔레트를 눌러서 제가 여기서 진한 걸 했으니까 약간 더 옅은 색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또 그 다음 칸 가셔서 C 눌러서 색 눌러서 이렇게 하셔서 팔레트 누르신 다음에 살짝 더 옅은 색. 그리고 마지막 칸을 와서 C 눌러서 또 색을 와서 목록 눌러서 팔레트를 누른 다음에 아주 옅은 색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서서히 옅어지는 효과처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는 글씨색을 흰색으로 바꾸셔도 괜찮겠죠? 글씨를 그럼 여백을 주셔도 되고 또는 스페이스바를 살짝 밀어주셔도 되고요. 여기도 글씨색을 바꾸실 분은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요 면색을 이용해서 글씨를 바꿔라 그러시면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표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문서의 제목을 조금 더 예쁘게 꾸미는 게 가능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